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요 생성형 A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I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어떤 AI를 써야 하나요? 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매우 다양합니다. 챗 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노트북 LM 등 이름도 많고 특징도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가 무조건 최고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요 생성형 AI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챗 GPT입니다. 챗 GPT는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강점입니다. 질문하고 다시 확보하고 수정 요청하고 초안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글쓰기, 아이디어 정리, 강의안 작성, 요약, 기획, 초안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을 잘 지정하면 실무 문서나 교육 자료, 또 마케팅 문구 같은 것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챗 GPT의 대중적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월 초 보도에서는 이른바 지브리프사 열풍과 함께 챗 GPT 이용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오픈 AI의 신규 이미지 생성 기능 출시 이후 하루에만 120만 명이 챗 GPT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2025년 3월 말 기준 챗 GPT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첫 출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일로 챗 GPT가 이제는 일부 전문가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산된 대표 생성형 AI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챗 GPT는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글쓰기, 자료 정리, 기획뿐 아니라 이미지 생성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며 사용자의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와의 연결성이 강점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색 기반의 정보 접근이라든지 문서 활용, 구글 서비스와의 연계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특히 조사와 정리, 문서 기반 활용에서 편리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나노 바나나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앱스토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실현 가능한 메타버스입니다.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현실감 넘치는 메타버스 환경이 완성됩니다. 복잡한 설계 없이도 몰입감이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3D 생성할 수 있죠.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고화질 3D 피규어와 실사 패킹 모형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급 퀄리티를 클릭 몇 번으로 구현할 수 있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내 반려동물을 귀여운 장난감으로 만들어줘 라는 텍스트 한 줄만 입력하면 제미나이가 즉석에서 사랑스러운 3D 피규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미지 생성의 한계를 넘어 실물 기반의 3D 혁신을 이끄는 나노 바나나,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긴 문서를 다루거나 차분하고 정리된 글을 생성하는 데 강점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긴 텍스트를 요약하고 문서를 재구성하고
설명형 콘텐츠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과의 연결성이 강점입니다. 오피스 문서, 또 업무 환경, 개발 지원 등과 결합될 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검색형 AI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출처를 함께 보여주며 정보를 탐색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즉, 글 생성 자체보다 정보 탐색과 리서치 보조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죠. 노트북 LM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 대화형 AI라기보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이나 비교, 질문 응답을 해주는 자료 기반 분석 도구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창작 중심인지, 조사 중심인지, 자료 분석 중심인지에 따라 도구 선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확도와 출처 필요성이죠. 단순 아이디어 발상이라면 대화형 AI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반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색형 AI나 출처 기반 기능이 중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 기준은 문서 처리 능력입니다. 긴 문서를 많이 다뤄야 한다면 문서 업로드, 요약, 분석 기능이 강한 도구가 더 적합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생태계 연동성입니다. 구글 문서를 많이 쓰는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많이 쓰는지, 또는 개인 작업이 많은지에 따라서 체감 편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사용자의 숙련도입니다. 초보자는 인터페이스가 단순하고 대화가 자연스러운 도구가 좋고, 숙련자는 기능이 많고 세부 조정이 가능한 도구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생성형 AI는 무료 버전만으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더 안정적이고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유료 플랜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표를 보면, 자, 챗GPT는 플러스가 월 $20, 제미나이는 어드밴스드가 월 $20, 클라우드는 프로가 월 $20 수준으로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코파일럿도 프로가 월 $20 수준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서비스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기도 하죠. 즉, 기능 차이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필요한 기능, 실제 활용 빈도, 예산 수준까지 고려해서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AI 하나만 잘 쓰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도구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목적에 따라 역할을 나눠 쓰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챗GPT, 최신 정보를 찾을 때는 검색형 AI, 내 자료를 분석할 때는 노트북 LM,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죠. 또한 같은 질문을 여러 AI에 던져보면 답변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AI는 창의적이고 어떤 AI는 설명적이고 또 어떤 것은 구조가 잘 되어 있고 또 출처 제시를 강하게 잘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AI가 최고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는 겁니다. 즉, AI의 선택 기준은 이름값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와 사용의 목적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요 생성형 AI는 각각 강점이 다르다. 둘째, 챗GPT는 대화형 작업과 초안 작성에 강점이 있고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기능 확산과 함께 대중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 및 조사 활용에서 장점이 있다. 넷째, 클라우드는 긴 문서 처리와
차분한 글 구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과의 연계성이 강점이죠. 여섯 번째, 퍼플렉시티와 노트북 LM은 일반 대화형 AI와는 다른 역할을 하며 각각 정보 탐색과 자료 기반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구를 비교할 때는 기능뿐만 아니고 용도라든지 출처, 문서의 처리 능력, 연동성, 숙련도, 가격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도구 선택의 핵심은 기능 자체보다 나의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은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 환경 설정을 통해서 실제로 AI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